중비갑계가 없어요. 사골동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태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빙코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할까 해요. 며칠 전에 환자분이 오셨었는데 이분은 태국에서 일을 좀 하셨었어요. 그런데 태국에서 일하면서 비염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에서 확인했더니 코 안에 정상적인 구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전형적인 빙코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곳저곳 대학병원도 가봤었는데 다들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저한테도 한 번 더 체크를 받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 또한 특별한 솔루션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비염 수술을 얘기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다들 저 빙코 증후군 생기는 거 아닌가요? 빙코 증후군 생기면 어떡하죠? 뭐 이런 거를 걱정을 하세요. 빙코 증후군은 말 그대로 코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라는 게 존재해서 그 사이에 중비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에 없어지게 되면 동굴 이펙트라고 해요. 그래서 동굴 쪽으로 바람이 쑥 입구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커지는 공간에서 공기가 휘잉 도는 거예요. 공기가 탄류라고 해서 라미나 플로우로 쑥 들어가면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쪽에서 공간이 확 넓어지면서 공기가 헛돌면서 공간은 넓지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빙코 증후군이라고 해요.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이 빙코 증후군이 점막의 감각 수용체 이상이나 공기의 냉각 효과 저하 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비강에서는 공기가 점막을 따라 흐르면서 냉각 효과를 주는데 빙코 증후군에서는 이러한 냉각 효과가 줄어들어서 환자가 비강이 막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은 태국에서 수술 받았을 때 안쪽에 중비갑계랑 그리고 사골동이라고 해서 코 비강의 이 위쪽 뒤쪽 부분에 있는 그런 부비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싹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남기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없애버리니까 이게 코는 뻥 뚫렸는데 실제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 하비갑계를 줄이는 수술을 할 때도 잘라내서 하는 수술을 하지 않아요. 되게 이 하비갑계는 안쪽에 뼈로 돼 있고 겉은 점막으로 쌓여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뼈 같은 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바깥쪽으로 밀기만 하고 잘라내지 않고 점막도 요즘에는 코블레이터라고 해서 조절해서 사이즈를 줄여주는 수축시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점막이 다 날아가 버린다거나 잘려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빙코 증후군은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코블레이터를 사용했었을 때 비갑계의 볼륨이 20% 이하 내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비강 구조가 지나치게 변경되지 않아서 빙코 증후군의 위험이 적다고 해요.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빙코 증후군을 경험하지 못했고 논문적으로도 검색해 봤었을 때 코블레이터 시술 후에 빙코 증후군이 발생되었다는 논문이나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일단은 정상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정상적인 CT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이 되고 이게 비중격, 이게 하비갑계, 이게 중비갑계. 아까 여기에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사골동, 에스모이드 본이라는 사골동이라는 거. 이런 게 있어서 중비갑계와 하비갑계 사이에 이 중비도로 공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환자분의 내시경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게 되면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하비갑계 그리고 이쪽이 비중격 여기가 중비갑계 정도 돼요. 약간의 공간이 있지만 뻥 뚫려 있진 않아요. 여기가 비중격이랑 이 측벽과의 사이의 공간이고 여기를 비밸브라고 해요. 이 비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형태가 불분명한 터벌런트 플로어라는 형태로 들어오고 이 비밸브를 지나면서 결이 정리돼서 라미나 플로어라는 형태로 변하면서 중비도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라미나 플로어로 만들 공간도 없이 넓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터벌런트 플로어가 돼서 계속 난류처럼 헛도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빙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빙코 증후군 CT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오른쪽 눈이고 왼쪽 눈이고 비중격이 되는 거예요. 뒤로 가면 이게 하비갑계예요. 하비갑계 되게 조그맣게 남아있죠. 중비갑계가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보게 되면 중비갑계가 여기 이렇게 있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비갑계가 없고 사골동이라고 하는 그런 에스모이드 사이너스라는 부분이 또 관찰되지 않아요. 공간이 넓죠. 뒤로 가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넓지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빈코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분 내시경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합의갑계 아래 조금 있고 이쪽 공간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정상적인 해부학 구조를 다 제거해버리니까 가피, 코딱지가 이렇게 껴가지고 점막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각각의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수분을 함유하고 가습기 역할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구조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건조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건조감이 생기고 시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사실 방법이 없어요. 요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빈코 증후군을 만들게 뭐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구조를 제거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빈코 증후군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은 해요. 보시면 거의 공간에 구조가 없죠. 반대편도 보게 되면 합의갑계 있고 여기 다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빈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만 잘 유지하면서 수술하게 되면 사실 빈코 증후군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